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있는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이 맥쿼리 인프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맥쿼리 인프라는 이 맥쿼리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펀드이죠. 그러니까 이 펀드가 상장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죠. 그래서 이 배당금만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계실 것 같은데,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거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, 그리고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결국은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,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과 관계가 있거든요. 이 부분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맥쿼리 인프라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이 사회 기반 시설을 자산으로 하여 구성된 인프라 펀드이죠. 2002년 12월에 설립된 이 아시아 최대 상장 펀드인데요.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맥쿼리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먼저 맥크라 자산운용사가 차입금을 좀 조달하면서 SOC, 즉 도로, 공항, 터널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및 이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좀 돌려주고 있는 펀드이죠. 예를 들자면은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차량 통행료에서 수익을 얻게 되면서 이 수익을 다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인데요. 그렇다면 이 맥쿼리 인프라가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떤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봐야 될 텐데, 함께 보자면요. 먼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. 저희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해 있었어요. 그런데 2022년, 2023년에는 결국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되었죠. 종결된 상태로서 이제 회복세에 좀 젖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는 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전년 대비 증감과 그리고 인천대교의 전년 대비 증감, 그러니까 2022년 대비 증감한 거죠. 그러니까 증가되었다는 뜻은 결국엔 이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이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 고속도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증감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왕래를 바탕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.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만을 보자면은 항만 또한 도로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여기서 단위가 특이하게 TEU예요. 이것은 이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. 아무튼 이 코로나가 끝맺음으로써 세계 각국이 이제는 고립주의에서 문을 열었죠. 문을 열어서 좀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났다는 뜻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실적이 2018년, 19년 지속적으로 좀 낮았다가 거의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죠. 그런데 정체되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실적이 많이 올랐던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존재해요. 바로 뭐냐면은 현 투자 사업들의 운영 기간이 좀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운영 및 실시 협약 기간에 대한 자료인데,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자본을 투입을 한 다음에 인프라를 건설한 대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예요.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그 수입 보장이 만료가 되고,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30년, 그리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 2039년으로 지금
대부분 같은 경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죠. 수장상 터널도 2027년 종료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사업들이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발생하는 매출이 좀 감소해서 다 어느 정도 매출액에 좀 영향이 가겠죠. 그래서 이 다른 사업으로 좀 메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의 성장성이나 이 배당 지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기 때문에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향후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.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엔 이 국토 개발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죠. 그렇다면 이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정책이 실현이 될지 그 부분 좀 살펴보자면요. 지금 이 뉴스 헤드라인이나 뭐 기사를 보시자면은 현재 정부에서는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SOC 투자를 확대를 하고 민간 투자 사업 또한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물가 안정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과 그리고 반대되는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.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통화 정책, 즉 직접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이 시중의 돈의 양이 늘어나서 이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, SOC 같은 경우는 이 간접적으로 고용을 통한 소비 활동 촉진입니다. 이 SOC 건설로 현재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PF 사태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PF 사태로 이 자금 유동성이 어려운 이 건설사들의 회복을 노리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률 창출, 소비 창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SOC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만큼 이 맥쿼리 인프라도 사업 종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사업 종료 후에 다른 사업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.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,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배당금을 주죠. 그리고 배당금을 준과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이 차익 실현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배당금과 차익 실현 두 가지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지금 현재 맥쿼리 인프라의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배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사실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뭐 6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5일 이평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5일 이평선 부근 라인도 과거에, 그러니까 이 두 달 전이죠. 이 3월 달쯤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, 2차적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0일 이평선 부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원래는 이 부근이 저항대 라인이었죠.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도 보시면 이 저항대 라인 부근에 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 라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, 만약에 이 2차적인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죠. 일단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 상승 시에도 사실 2021년, 2022년 이때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낮은 형태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